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마이클, 올해 70세가 된 은퇴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죠. 은퇴 후엔 세계를 여행하며 남은 여생을 즐기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 나라에서 보낸 짧은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요즘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기술이 발전한 나라라고 하니 한 번쯤 가봐야겠다 싶었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단기 숙소로 예약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평범한 아파트에서 며칠 묵고 떠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파트에서의 경험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처음 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가 잊히질 않아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단지 입구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보인 건 차단기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차를 천천히 몰고 다가가자마자 차단기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면에 환영합니다. XX1234 차량님이라는 문구까지 뜨더군요. 깜짝 놀라서 기사님께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번호판을 인식하는 건가요? 기사님은 아주 태연하게 맞아요. 요즘은 대부분 이런 시스템이에요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미래에 온 기분이 들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을 때도 충격은 계속됐습니다. 주차장 천장과 벽면에 디지털 화면이 쭉 설치되어 있었어요. 화면에는 각 구역의 빈 주차 공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더군요. 더 놀라운 건 바닥에 녹색과 빨간색 불빛이 있어서 빈자리와 찬자리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점이었죠. 미국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어요. 와, 이건 정말 편리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처음 탔을 때의 기억도 생생합니다. 여름이라 무척 더웠는데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더군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돼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공기를 마신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벽에는 디지털 화면이 있었는데 날씨 정보, 단지 공지사항, 심지어는 주민 행사까지 깔끔하게 정리돼 있더군요. 마치 작은 스마트폰 화면 같았어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아파트의 택배함이었어요. 제가 묵는 층곡도에는 QR코드로 열 수 있는 택배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칸은 냉장 혹은 냉동이라고 표시돼 있었는데 이걸 보니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됐어요.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택배함인 거죠. 이건 정말 기발하다. 택배를 집 앞에 그냥 놔두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네. 그 시스템이 너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히 사람들이 사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정말 생활의 혁신 그 자체였어요.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택배함까지 제가 상상도 못했던 편리함과 안전함이 이곳에 다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제 친구들에게 한국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냈어요. 이곳은 내가 봤던 그 어떤 집보다도 더 편리하고 안전해.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친구들이 보내온 답장도 비슷했어요. 이게 진짜냐?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아.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산다면 노후를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제가 한국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매일 느꼈던 건 이곳이 정말 사람들을 위한 생활 플랫폼이라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잠만 자는 집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된 곳이더군요. 한국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매일같이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주차장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은 그 자체로 기술의 집약체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택시 대신 렌터카를 이용했는데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갈 때마다 느꼈던 건 이렇게 체계적일 수가 있나 하는 놀라움이었어요. 주차장에 들어서면 천장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빈 주차 공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녹색과 빨간색 LED 표시등이 있어서 빈 공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차할 공간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스트레스라는 걸 완전히 잊게 만든 시스템이었죠. 미국에서는 주차 공간을 찾느라 몇 바퀴를 도는 게 일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은 전기차를 렌트해 탔는데
주차장 한쪽에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전기차 충전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곳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파트 안에 들어오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한국 아파트에는 스마트홈 시스템이라는 게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이건 마치 미래의 집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집 안의 조명, 난방, 그리고 보안 시스템을 모두 제어할 수 있었어요. 집 밖에 있어도 버튼 하나로 난방을 켜거나 끌 수 있고 집에 누가 찾아오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죠. 내 집이 이렇게 똑똑해지다니.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약간 헤맸지만 몇 번 사용하고 나니 너무나도 간편했습니다. 특히 저는 온돌 난방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 덕분에 겨울에도 집 안이 늘 포근했죠. 미국에서는 난방이 고장 나거나 비용이 비싸서 고민했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엘리베이터 역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느꼈던 그 쾌적함이 매일 반복했습니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바깥의 무더운 여름 공기를 완벽히 차단해 주었어요. 게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희 층을 등록해 주더군요. 주민카드를 소지하거나 인증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타면 자동으로 해당 층 버튼이 누르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편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편리했던 건 택배 시스템이었어요. 각 층마다 설치된 스마트 택배함은 제가 주문한 물건을 완벽히 관리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배가 종종 집 앞에 놓여 있다가 분실되거나 손상되는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택배함 중에 냉장과 냉동 기능이 있는 칸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한 번은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주문했는데 제가 집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는 냉장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며 택배함을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 가족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다라며 감탄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양한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카이라운지였어요. 단지 꼭대기층에 마련된 이 공간에서는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는데 밤이 되면 조명이 반짝이는 서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또한 공용 라운지에서 다른 주민들과 만날 기회도 많았어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비슷한 나이대의 은퇴자들도 꽤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약간 낯을 가리는 듯 했지만 조그만 대화를 나누면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서의 삶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모든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곳이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한지였어요. 미국에서는 집 안팎에서 항상 일정 정도의 불안함을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갑을 아파트 단지의 공용 공간에 두고 온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뒤 관리실에서 제 지갑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제 물건을 찾아주면서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웃더군요. 저는 그 말에 더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아파트의 여러 시스템과 편리함에 이미 완전히 빠져 있었지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사건은 여행 중 한 번의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내리쬐는 날씨 속에서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 잠깐 들린 후 돌아다니며 즐기던 중 문득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던 제 가방이 없어진 걸 깨달았습니다. 그 가방에는 제 여권, 은행 카드, 그리고 제가 작성해둔 여행 계획표가 들어있었어요.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이야. 그 순간 머릿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방이 도난당했을 가능성, 서류가 악용될 가능성,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요. 다급히 주변을 수소문해봤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로 돌아와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실에 도착하자
직원 한 분이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파트 내 CCTV와 보안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의 태도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관리 서비스와는 전혀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해결까지 며칠씩 걸리거나 도움 자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관리실에서는 우선 제가 아파트 단지 내 CCTV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 제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던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후 제가 가방을 두고 갔던 장소까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아파트 공용 라운지에 두고 온 사실을 CCTV로 확인했을 때 저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방이 아파트 로비에 그대로 있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리실 직원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 이곳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느낀 안전함. 가방을 찾아준 뒤 관리실 직원은 저에게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항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CCTV와 AI 기반 출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부인이 단지에 들어오려 한다면 관리실에서 먼저 확인하고 출입을 허가해야 하죠. 그 말을 들으니 이 아파트가 얼마나 철저히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지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정말 안심이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건 아파트 단지 내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 빠르게 되찾는다는 점이었어요. 주민들의 신뢰와 관리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였죠. 미국에서는 물건을 분실하면 다시는 못 찾는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달랐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일상이 떠올랐어요. 만약 이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CCTV 확인 요청은 절차가 복잡하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건을 되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겠죠. 저는 그 차이를 실감하며 한국 아파트의 보안과 효율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주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서비스였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특별히 부탁을 해야 했던 게 아니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이곳이 단순히 살기 편리한 곳을 넘어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냥 건물이 아니야. 이건 내 삶을 지켜주는 시스템이야.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기술적 편리함만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나를 보호하고 내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가방 분실 사건 이후 저는 한국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편리하다는 감탄으로만 그쳤던 아파트의 시스템이 이제는 저에게 있어 삶의 터전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에서는 내가 혼자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를 도와줄 시스템과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며칠 뒤 저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아파트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믿지 못했어요. 특히 제 딸은 말하더군요. 아빠, 그게 진짜예요? 영화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택배함과 스마트홈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찍은 영상, 지하 주차장의 LED 안내판, 그리고 제가 가방을 찾아주던 CCTV 장면까지 녹화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어요. 특히 아내는 그날 저녁 내내 제가 보낸 사진과 영상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산다면 우리도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지?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게 내가 은퇴 후 찾고 있던 답일지도 몰라. 저는 미국에서의 삶도 좋았지만 늘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감수해야 했어요. 집에 누군가가 침입할까 걱정하며 잠자리에 드는 날도 있었고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마다 우체국의 실수를 우려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불안이 거의 없었어요. 결정의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민에 대한 생각이 커지던 어느 날 저는 스카이라운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살면 정말 행복할까? 그리고 그 답은 분명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한국 아파트는 저에게 단순히 기술적으로 편리한 공간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장 필요한 안전함과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국으로 이민 가겠다는 결정을 알렸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제 나이대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여기는 단순히 집이 아니야. 내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진짜 내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곳이야. 아내는 결국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딸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인 거겠죠. 이민 준비는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사를 마쳤을 때 저는 마치 새 삶을 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들어서던 날 저는 문을 열고 집 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곳이 내 마지막 집이구나. 여전히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조명과 난방을 제어하고 택배를 안전하게 받아보며 아침에는 스카이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한국 아파트에서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라운지에서 다른 주민들과 어울리며 한국 문화를 배우기도 했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며 건강도 챙겼습니다. 제 나이대에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 외로움조차 느낄 새가 없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주민들끼리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걸 보고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손수짐을 들어주었어요. 저는 그런 따뜻함에 매번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한국 아파트 시스템의 효율성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6개월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보이는 단지, 내 정원과 공원,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지는 내 공간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이 내가 꿈꾸던 집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저에게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노후를 보내기에 가장 완벽한 터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 아파트에서 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실 거예요. 한국 아파트는 기술과 안전, 그리고 사람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진정한 집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